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국내외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소식들이 정말 쏟아졌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 소식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국회 2차 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 대치. 먼저 국회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지금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게 원래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끄는 합법적인 지연 전략인데요. 이번에도 그 구도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라는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한 이슈다 보니 여야 간 신경전이 상당히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본회의 처리 시점과 방식을 두고도 계속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청년 후보 기탁금과 이재명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내부 이야기인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후보 기탁금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커다란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탁금 액수 이야기였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까지 확산이 된 건데요. 대통령이 당무에 직접 관여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기탁금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로 보이는데 대통령의 개입 논란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전당대회 국면 자체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이준석 오찬 회동. 여의도 쪽 소식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찬 회동을 갖고 대여투쟁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야권 공조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특히 선관위 특검 문제와 보안수 사건 폐지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관위 특검과 보안수 사건 폐지, 둘 다 여야 대치의 핵심 내관이었던 사안들이라 이번 만남에서 어떤 접점이 나올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란 무력 충돌, 열흘째 공습, 이제 국제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무려 열흘째 공습을 이어가면서 전면전 위험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한 경고를 내놓은 상태고요. 열흘 동안 공습이 이어졌다는 건 단발성 군사행동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화된 무력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쪽 반응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란은 중동 지역 내 미군 시설을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외교 채널도 가동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협상을 동시에 병행하는 모습이에요. 이란 측은 전쟁이 언제까지 가든 무기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물러설 뜻이 없다는 걸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 사우디 해상 봉쇄선은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까지 가세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석유 수송로가 차단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 세계 원유 공급망에 큰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두 곳 모두 글로벌 원유 수송에서 핵심 통로로 꼽히는 지역이라 이 봉쇄선언 하나만으로도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요. 국제 유가 90달러 재돌파, 그리고 실제로 그 여파가 벌써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앞으로도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가가 90달러를 다시 넘었다는 건 국제 정세 불안이 실물 경제에까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서 당분간 이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6일 1시간 만에 큰 불길 진압,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계속 관심을 모았던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소식입니다. 현슬 1시간 만에 드디어 큰 불길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슬 1시간이면 거의 이틀 반이 넘는 시간인데 그만큼 화재 규모가 컸다는 걸 짐작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인근에 내려졌던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잡혔다고 해서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주변 지역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요. 연기와 분진이 퍼지면서 인근 학교는 휴업에 들어갔고 주민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원인과 진행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3단 선반 구조가 화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물류센터 특성상 물건을 층층이 쌓아두는 구조인데 이 3단 선반이 화재 확산 속도를 높였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방화 셔터 같은 소방 설비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전국 폭우 피해 800건, 정부 긴급 재정 지원. 이번엔 날씨와 관련된 피해 소식인데요. 지난 사흘간 내린 폭우로 전국에서 800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흘 만에 800건이라는 수치는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죠. 이에 정부는 피해가 특히 컸던 경기, 강원, 경북 3개 시도에 긴급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광주 어린이집 19개월 아기 사망 사건, 가슴 아픈 소식도 있습니다. 전남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19개월 된 아기가 숨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기의 부모인 A군 부모는 아이가 이유 없이 사망한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국민의힘 제명. 다음은 정치권 관련 또 다른 소식인데요.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중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혐의 내용 자체가 매우 중대한 만큼 이번 제명 조치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배재고 야구부 징계 감경, 봉황대기 출전 가능. 스포츠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가 1개월로 감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다음 달 열리는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되찾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 규모 확대. 축구 쪽 소식도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지성 K축구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반발이 있더라도 원래대로 되돌리지는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선거인단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 남아, 수도권 호우특보.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 정리해 드릴게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기 북부 호우주의보, 환강댐 방류 추정, 군남댐 수위 상승.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환강댐을 일부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군남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중부 150mm 폭우 예고, 남부 폭염속 수해 복구 온열 질환 우려. 중부 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추가로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남부지방은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수해 복구 현장에서는 온열 질환 위험까지 커지고 있는 이중고 상황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 복구와 무더위 속 안전 문제까지 동시에 챙겨야 하는 만큼 현장에 계신 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내외 소식 여기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국회 대치부터 중동발 긴장, 그리고 국내 재난 소식까지 하루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해몽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